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8일입니다. 이제 구정이라 다들 고향으로 가실 텐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도 많죠. 세상에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어온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2022년이 왔다 보니 오면서 제일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끼는 게 이제 태양광 산업이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작년 3월인가 4월쯤이었을 겁니다. 제가 제주도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했다라고 보고 사업성 분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S&P가 우리가 S&P REC 더한 가격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 S&P만 가지고 발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에 거의 도달하지 않았냐, 제주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제주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 저도 제주도에 올해 사업안들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제주도 임야에서 가중치가 0.7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발전소를 건설하신 데들이 많았습니다. 육지에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S&P 비율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REC에 대한 REC 가중치가 0.7이더라도 영향을 별로 받지 않으셨죠. 반대로 육지에서 장기거래 계약이 되셨거나 육지에서 가중치 1.5로 사업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REC의 포지션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반대로 수익이 더 낮아졌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따라오고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받는 정책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조금은 민감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오늘은 조금 중점적으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주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볼 건데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53,000원대, 이번 주에 53,000원대가 나왔고 S&P도 지금 좋은 수준이죠. S&P가 육지 같은 경우에는 160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5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주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에서 15만원 미만으로 S&P 더하기 REC로 장기거래 계약이 되신 분들이 의미가 없어졌죠. 그리고 가중치에 대한 의미도 많이 퇴색이 되었다. 육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저의 의견은 1, 2월 달에 이렇게 현물 금액들이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올랐을 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들, 대규모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가격들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RPS 정책사에서 REC 가중치라는 것들도 S&P가 낮고 REC가 어느 정도 금액들이 되다 보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맞춰놨던 겁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줌으로써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 아니면 임야에서 개발을 하지 마라 라는 정책적인 의견이 들어갔던 건데, 지금은 S&P가 이렇게 오르고 육지에서도 거의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앞으로 현물 금액 시장들이 많이 크게 변동이 될 수 있는 여지들도 있지 않냐? 라는 걱정들이 조금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현물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REC를 효과적으로 소비할 것인가, 장기 거래 계약을 지금에서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죠. 정책 위반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금은 고민이 들어갔고, 어떻게 정책을 바꿔서 어떻게 형평성에 맞고 어떻게 산업을 올바르게 육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드 패리티에 대해서 제가 구글에서 그냥 이해하시기 편하게 검색을 조금 해봤는데, 우리가 태양광을 시작하던 시점 2007년 8년 때 얘기를 했던 게 2020년이 되면 2025년이 되면 2027년이 되면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어느덧 2022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시장은 그리드 패리티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자꾸 들게 합니다. S&P만 가지고도 사업이 영위가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REC, 태양광 산업은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이잖아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보조라는 건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지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론 저리용자들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 사업자들이 적정한 수익성을 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성을 만들어 줌으로써
소재 개발이 더 빨라지고 생산 단가가 더 낮아지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화석에너지 발전 단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랑 거의 맞는 그리드 패리티 시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정책의 변화, 어떻게 앞으로 변화가 되고 REC 입찰 시장이나 현물 시장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사업자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무조건 장기거래 계약을 들어가는 게 맞다. 아니면 지금은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아닌 거죠. 각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보니 각자들이 공부를 조금 하시고 시장을 사업자다 보니까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셔야 하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선택을 해서 어떻게 책임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라플레이에서 요즘에 카페에 좋은 자료들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솔라플레이에서 올려주신 자료가 월요일날 올려주셨는데 제가 금요일날 소개를 해드리네요. REC 판매 사업자 선정 공고가 났습니다. 요건 지역난방공사에서 난 건데 100메가 용량으로 났더라고요. 근데 상한가가 15만 2천원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500km 이상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입찰 공고 내역 확인하셔서 15만 2,300원이다 보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를 하시는 게 낫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 그 태양광 발전소 대출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기성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자본이 없으면 시공 금액들도 올라갑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는 것들은 사업자분들이 직접 알아보시는 것보다 시공업체에서 자금을 융통해 오는 경우들이 많았죠. 근데 자금을 융통해 온다라고 EPC 계약을 해놓고 자금 융통에 실패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시공 비용들도 많이 달라지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1억에 할 수 있는 공사도 내가 여신을 사용한다면 1억 2천 이상 드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여신에 따른 금융비용들도 들다 보니까 어떻게 자금을 활용하고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서 메인 화면에서 광주 문화신협 클릭해가지고 들어오시면 태양광 발전소 대출 관련된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쯤 살펴보시고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태양광발전소 에너지관리공단, 이것도 솔라플레이에서 올려주셨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광 발전 피해 예방 가이드북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가진 불만은 그겁니다. 과연 적극적으로 하고 있냐? 예산 낭비가 아니라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얼마만큼의 혜택이 되고 있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합니다. 피해 예방 가이드북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알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냐 라는 것들, 아니면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정말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냐. 피해 예방 가이드북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냐 라는 것들을 조금 고민하는 거죠. PPA 사업으로 피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PPA 사업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PPA 사업은 자가용 PPA는 한전과 계약하여 쓰고 남은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2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설비, 인허가 절차가 생략되어 추진 절차가 간단하고 전기요금도 낮아지고 전력 판매 수익도 얻을 수 있지만 일반 발전 사업보다 수익이 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가용 PPA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자가용 PPA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가용 PPA를 하면 주택에서 주택용 3kW 태양광 설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3kW 태양광 설비는 누진제에 의한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가용 주택, 자가 설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3kW 주택 설비를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설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가용 PPA를 하면 쓰고 남은 잉여 전력만 판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받아서 3kW 설비를 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3kW 주택 설비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전기를 안 써야 판매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드 패리티에 거의 도달한 것 같다. 생산 단가를 낮추면 S&P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보전이 되는 시장에 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너무 비싸게 사용을 하는 택이 됩니다. 자가용 PPA를 함으로써.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골의 자가용 PPA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자식들한테 용돈 받지 마라. 자식들한테 용돈 받지 말고 아무것도 돈 안 들이면 태양광 설비를 해주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 걸로 용돈을 쓸 수 있다. 자식들 용돈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자가용 PPA를 영업하는 친구들 중에 올바로 시스템을 제대로 안내를 해서 영업을 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상담이 안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자가용 PPA를 영업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거짓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고 설비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지, 나의 피해를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지를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가용 PPA나 태양광 피해 사례에 대해서 상담을 해줍니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민사로 가시죠?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사기를 당했으면 고발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래, 제가 하는 것처럼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거든요. 2021년도에 제가 신규로 저는 이렇게 한두 번 통화를 하면 거의 전화번호를 저장을 합니다. 신규로 제가 전화번호를 저장한 게 670개 가량 됩니다. 피해 사례를 입은 분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상담을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어디에 해야 됩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전화를 하더라도 제가 시간이 나면 되게 친절하게 상담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바쁘면 저도 안 좋은 일이 있고 이거에만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상담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 사람도 유튜브만 하지 되게 나쁜 놈일 수도 있겠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제가 모두에게 친절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분들에게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고향에도 부모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정말 답답해서 자식분들이, 자제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 상담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으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가용 PPA는 하면 안 돼요. 주택에서 자가용 PPA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수익이 되질 않아요. 그것도 대출로 막 3천만 원씩 해가 끌어다가 20km 미만으로 설비를 해가지고는 단 한 군데도 내가 예상하는 수익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가용 PPA는 이런 사업입니다. 수익률은 낮지만 괜찮은 사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기꾼 새끼들이 아직도 지랄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자가용 PPA를 하려면 한국형 FIT 사업을 하세요. 주택용은 지원받아서 설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가정용 태양광 설비를 하고 한국형 FIT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PPA라는 걸 만들어 놓고 어중간하게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우리가 민원들을 되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허가권자들이나 지자체에서 민원이 나오면 민원에 대해서 되게 항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을 얼마나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몇 년 동안 RPS 입찰이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왜 입찰 내역은 공개를 안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것들. 태양광 과대 광고를 주의하고 사칭 광고를 주의해서 피해 예방을 하려면 그 피해자들이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피해 회복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는 상태에서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계약서 잘 써야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저의 영상에도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이 너무 질질질질 끌려간다.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모든 영상 하나하나가 요점만, 필요한 내용들만 따로따로 구비를 해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하나만 딱 꽂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잘못됐겠지만 그렇게 하려는 노력은 해야죠. 저도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피해 예방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죠. 우리는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제대로 보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건 우리가는 어쩔 수 없다.
라는 면피용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얘기해줬다? 행정 절차 이렇게 된다고 조심하라고 얘기했잖아. 발전소 이렇게 해야 되는데 AS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시공업체가 폐업에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너희들이 안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도 태양광 산업은 더욱더 성장을 하겠죠. 성장을 함과 동시에 저는 시공회사만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 시공사에 대해서, 시공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그간의 히스토리가 없으면 저의 이야기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두가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나쁜 시공사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사업주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시공사도 올바로 시공을 하고 올바로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이 당연히 성장을 해 나가야 될 테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스템, 공정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업주분들이 상담 어디서 합니까? 정말 통합콜센터 예전에 만들어 놨었죠. 정부에서 진행하는 신생에너지 관련돼서 통합콜센터 1544 0940, 1544 0940으로 통합콜센터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통화를 해서 우리 PPA 사업 사기꾼한테 당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상담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의 상담을 저는 수도 없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법률적 상담이 되어도 좋고 시스템적인 상담이 되어도 좋고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책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예산을 사용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고 싶다면 그게 면피용 예산이 아니라 정말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수많은 정보가 나오겠죠. RPS 시스템에 대해서도 정책 변화도 계속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변화되는 산업에서 귀 기울여 보셔야 하고,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내가 적용받는 수익성에도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인터넷상에서 보시면서 누군 수익성이 좋대, 누군 수익성이 어떻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입하는 사업에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의 수익성을 가지고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찾아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문가분들이 아니라 태양광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작은 경험이나 조언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길게 떠들게 됐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022년도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